안녕하십니까. 마디척병원 대표원장 이종민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병원에 찾아오시는 이유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그리고 어떻게 진단하느냐, 그리고 대략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하기 전에 관절이 무엇인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관절의 사전적인 정의는 뼈하고 뼈가 만나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몸에는 관절이 되게 많이 있는데 상지에는 대표적인 관절이 경관절, 주관절, 그리고 손목 관절을 왕관절이라고 하거든요. 왕관절, 그리고 손가락 관절을 지관절이라고 그러고, 하지에는 대표적인 관절이 고관절, 슬관절, 그리고 족관절이 있습니다. 우리 관절염을 딱 정확하게 그냥 어디에는 뭐가 생기고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인 관절염을 볼 때는 저희가 구분할 때는 이 환자가 이전에 외상이 있었다, 그 이후에 이제 관절염이 생겼다 그러면 외상성 관절염으로 보통을 판단을 하고, 관절염이 있는데 나이가 젊다 그러면 보통 의사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먼저 생각합니다. 관절염이 있는데 나이가 좀 많으시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말은 즉슨 퇴행성 관절염은 내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서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연골이 닳아서 생긴 염증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지, 하지 관절 중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가 무릎 부위의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많이 생기게 되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으로 오셨을 때 저희가 진료를 보면 거의 다 퇴행성 관절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보통은 우리 증상은 봤을 때는 보통 책에서는 부종, 통증, 그다음에 열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일 처음에 호소하시는 그 증상을 곰곰이 들어보면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조금씩 생긴다. 그리고 무릎을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생긴다. 그리고 등산을 갔는데 하산할 때 통증이 생긴다. 이 세 가지 정도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생기는 가장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환자분들 중에서는 간혹 통증이 막 있으시고 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통증이 있으시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 통증으로는 병원을 방문하실 정도까지는 없고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도 진료를 보다가 환자분들한테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통증이 발생됐을 때 병원을 방문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걷는데 통증이 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양반다리를 많이 하니까 앉아서 양반다리를 하는데 무릎이 조금 부은 느낌이 있거나, 그리고 이게 불편감이 계속된다, 하루 종일 아니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계속된다, 그런 증상이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보통은 저희가 정형외과 의사들이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처음에는 반드시 의사가 이학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학적 검사는 뭐냐면 환자분을 편편한 침대에 눕혀놓고 그 다음에 먼저 무릎을 손으로 진찰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앉아서 보통은 진료를 많이 보지만 반드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만져보는 게 우선입니다. 만져보고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인 상태,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기수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진료 보는 의사들이 제일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환자를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정밀 검사인 MRI 검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무릎에 물이 차 있을 때 정밀 검사했을 때 가장 유의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반드시 누워놓고 이학적 검사를 해서 무릎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판단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의 제일 초기 진단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그 다음 필요하면 MRI, 엑스레이랑 MRI를 같이 보통은 결합해서 보면 거의 100명 환자분들 중에서 95명 이상은 정확한 진단을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릎에 안 좋은 거를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다음 필요하면 도수 치료, 시술, 수술까지도 있지만,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릎에 안 좋은 거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신 분들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먼저 등산 피하시고 계단 운동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무릎을 쪼그려 앉는 행위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보통 체중을 줄이시면 좋은데 운동을 안 하시고 체중을 줄이시기 힘드니까 더 이상 이제 체중이 늘어나지 않게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경미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진통소염제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가료, 휴식 취하면 보통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밀 검사를 해서 연골이 이제 보통은 이제 닳아서 찢어지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면 저희가 제일 집중해서 보는 게, 치료 중에서 집중해서 보는 게 이 환자분의 연골을 다시 살릴 수 있냐 없냐,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고, 이 포인트를 넘어가면 이제는 연골이 다 닳았기 때문에 연골 주사를 맞고 버티시다가 나중에 큰 수술인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치료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약물치료, 물리치료하는 보존치료를 하시고, 중간에는 내가 보존치료를 한 4주에서 6주 정도 했는데 무릎이 계속 불편감이 있다, 그러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밀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면, 정밀한 진단에서 연골이 지금 얼마 닳아서 연골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살릴 수 있는 시술이나 가벼운 수술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살릴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 더 쓰시다가 인공관절로 가시는 치료가 대략적인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가 되겠습니다.